요양원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한 여인, 몇 달 뒤 며느리의 어머니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순간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이 기막힌 인연. 과연 우리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뜨거웠던 황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희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조용한 오후, 요양원 로비에 앉아있는 오상필 선생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62세, 은퇴한 교장 선생님인 그는 3년 전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후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며 살고 있죠. 텅 빈 집안을 채우는 건 오직 벽시계 소리뿐입니다. 상필 선생님, 오늘은 새로운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선영 님이신데 요양원에 오신 지 한 달 되셨어요. 아직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으셔서. 요양원 사회복지사의 말에 상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홀로 밥을 먹고 주 3회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봉사활동이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 씨. 창가에 앉아 책만 바라보던 60대 중반의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지만 어딘가 공허해 보였어요. 치매는 아니지만 말을 아끼는 조용한 노인이라는 사회복지사의 설명대로였죠. 대답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상필은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 읽어드릴까요? 좋아하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선영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죠. 상필은 묵묵히 의자를 당겨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필은 매번 찾아와 선영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바깥 풍경을 설명해주거나 때로는 자신의 교직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점점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상필은 작은 케이크를 들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인데 혼자 먹기 싫어서 나눠 먹으려고요. 사실 그의 생일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기록을 보니 오늘이 선영의 생일이었기에 그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이런 작은 배려를 한 것이었죠.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합니다를 작게 불러준 상필. 그때였습니다. 고마워요. 내 생일은 아무도 기억 못해요. 처음 들어보는 선영의 목소리에 상필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직하고 미세하게 떨리는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녹이 쓴 종소리 같았어요. 상필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시작이었죠. 봄이 오고 요양원 뒤뜰에 매화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상필과 선영의 관계도 그 매화처럼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죠. 처음에는 책 읽어주기로 시작했던 만남이 이제는 함께 산책하고 차 한잔 나누는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상필과 함께할 때만큼은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어가는 중이었어요. 저는 원래 말이 많았어요. 어느 날 벤치에 앉아있던 선영이 불쑥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악을 했거든요. 무대에 서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상필은 그녀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성악가였다니 지금의 조용한 그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왜 그만두셨어요? 선영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가정사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네요. 상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말하기 싫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 교사로 부임했던 첫날, 교장이 되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까지. 클래식 좋아하세요? 상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의 눈이 반짝였죠. 네, 물론이죠.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요양원을 벗어나 근처 작은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거나 동네에서 열리는 작은 클래식 공연을 함께 관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무대 위 연주자들을 바라보며 가끔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그럴 때면 상필은 그녀의 옆모습을 몰래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에 비친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이 마치 작은 별들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듣던 중 선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상필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죠. 내가 이렇게 웃어본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선영의 말에 상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렘을 넘어선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이 다시 열리는 소리였어요. 60대의 나이에 느끼는 이 감정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봄을 맞이한 것처럼 상쾌하기도 했습니다. 손끝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리고 그녀의 미소 한 번에 하루가 환해지는 이 감정을 상필은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특별한 것이라 느꼈습니다. 이선영 님이요? 어제 퇴원하셨어요. 평소처럼 요양원을 찾은 상필에게 돌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함께 차를 마시며 다음 주에 있을 음악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니요. 어디로 가셨는지 연락처라도. 죄송해요, 상필 선생님. 이선영님은 어떤 연락처도 가족 정보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단지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어야 한다고만 하셨죠. 상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다시 한번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이 그를 덮쳤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 선영과 함께 들렀던 카페 앞에서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그녀의 모습이 환영처럼 보였다가 사라졌죠. 내가 괜한 감정을 품었나. 상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관계는 그저 봉사자와 요양원 거주자의 관계일 뿐이었고 자신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건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분명 선영의 눈빛에서 그녀의 미소에서 느꼈던 그 따스함은 진짜였습니다. 손끝이 스칠 때 느꼈던 그 떨림도 함께 음악을 들으며 나눴던 깊은 교감도 모두 실제했던 것들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상필은 오랜만에 소주를 한 병 꺼내 마셨습니다. 술이 들어갈수록 그의 머릿속에는 선영과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건넸던 순간, 함께 산책하며 나눴던 대화들, 클래식 공연장에서 감동에 젖어 눈물 흘리던 그녀의 모습까지. 내가 늙어서 정신이 나갔나 보군. 상필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60대의 나이에 느낀 이 감정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불씨처럼 남아 있었죠. 다음 날부터 상필은 의도적으로 요양원 봉사를 쉬었습니다. 선영이 있던 자리에 다른 노인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괴로웠기 때문이었죠. 대신 그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선영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고 그녀가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올 때면 가슴이 저릿해지곤 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상필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녀의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아들 정훈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상필은 놀랐습니다. 물론
서른을 넘긴 아들의 결혼 소식은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정훈이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슬픔에만 빠져 아들에게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문득 자책감이 들었죠. 누구신데? 아버지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요, 회사 후배예요. 이름은 수진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상견례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상필은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상필은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양복도 꺼내 손질했죠. 아들의 결혼이라니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렸지만 그래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기대감에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상견례 당일 상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차림을 갖추었습니다. 정훈이 예약한 레스토랑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었죠. 아버지, 여기 수진이에요.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이십니다. 정훈의 소개에 상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로 소개된 여성은 다름 아닌 몇 달 전까지 요양원에서 만났던 이선영이었으니까요. 그녀 역시 상필을 보자마자 얼어붙은 표정이었지만 곧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선영입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그녀를 보며 상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도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평정을 되찾았죠. 네, 오상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내내 상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다름 아닌 며느리가 될 수진의 어머니라니. 그리고 왜 선영은 자신을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상필은 자꾸만 선영의 눈빛을 훔쳐보았지만 그녀는 철저히 처음 만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연기력에 상필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느꼈죠.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 제가 음식 추천해 드릴까요? 수진의 다정한 목소리에 상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젊고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수진이 마음에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노인이 우리 며느리의 어머니라고 라는 생각에 가슴이 복잡하게 뒤틀렸습니다. 상견례 이후 상필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선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서 함께했던 시간들,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퇴원.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상필은 용기를 내어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을 통해 얻은 번호였죠. 수진 어머님, 저 오상필입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그들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가에 앉은 선영은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요양원에서 입었던 소박한 옷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살짝 화장기가 있는 얼굴은 더 젊어 보였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요양원에 계셨던 건지, 왜 갑자기 사라지셨는지.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커피잔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죠. 남편과 별거 중이었어요. 20년 넘게 함께했지만 그는 다른 여자가 생겼더군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상필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딸이 결혼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정사로 엉망이 된 저는 딸에게 폐만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잠시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네,
제가 알던 분이 운영하는 곳이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혼자 있고 싶었는데 선영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당신이 찾아왔죠? 매일같이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점점 당신의 방문이 기다려지더군요. 상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꼈던 걸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나와 함께 했던 시간은 뭐였나요? 선영의 눈에 맺힌 눈물이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죠. 그건 그때 선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선영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고 상필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돈이라는 관계로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 사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전화를 끄는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감정, 현재의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상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 앞에는 쉽지 않은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에요. 침묵을 깨고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담고 있었죠. 하지만 우린 지금 사돈이 될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상필은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무엇이든 지금은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부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였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진이와 정훈이의 부모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때로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그들은 이제 부모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 상필은 선영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죠.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일렁였지만 이제 그것은 가슴 깊이 묻어둘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훈과 수진은 결혼식 장소부터 신혼여행지까지 세세하게 계획하고 있었죠. 두 집안은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어야 했고 그때마다 상필과 선영은 철저히 사돈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아주 가끔 그들의 눈빛이 마주칠 때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한 깊은 이해가 오갔죠. 아버님, 어머니가 요즘 자주 아버님 안부를 물으세요. 어느 날 수진이 불쑥 던진 말에 상필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선영이 자신을 궁금해한다는 사실이 그를 설레게 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했죠. 그래, 나야 별일 없지. 내 어머니는 어떠시니? 요즘 웃는 모습이 많아지셨어요. 예전에는 늘 우울해 보이셨는데 아버님을 알게 되신 후로 많이 밝아지셨어요. 수진의 말에 상필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가 다른 시기에 만났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웠습니다. 인생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고 그들의 타이밍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상필은 밤마다 선영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고 그녀의 목소리, 웃음소리, 심지어 그녀가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진 것이 죄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늦은 나이에 다시 느낀 이 설렘이 감사하기도 했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저녁 상필은 선영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잠시 시간 있으신가요? 한강공원에서 뵐 수 있을까요? 심장이 요동쳤지만 담담하게 네, 7시에 뵙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앉은 선영은 황혼빛에 물든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실루엣이 석양에 비치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상필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죠. 오히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네요. 상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군요. 이런 풍경을 함께 볼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상필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나이에 찾아온 이 특별한 감정,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으니까요. 우리 기억을 묻어둡시다. 아이들만을 생각해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쉬움이 어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그도 이 결정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맞아요. 우리는 부모니까요. 그들은 강가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추억들, 그리고 서로에게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내 인생의 작은 보물이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당신은 나에게 위로였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었죠. 상필은 그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당신은 내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한강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마치 지금까지의 인생처럼,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각자의 길처럼. 그날들,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나만 간직할게요. 선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결말 같네요. 헤어지기 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지는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모든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죠. 상필은 그녀의 향기를 마지막으로 기억에 새기며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걸어가는 그의 등 뒤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필 씨, 행복하세요. 돌아보지 않고 그는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그는 단단히 참아냈습니다.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그러하듯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결혼식장은 화사한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훈과 수지는 사랑이 넘치는 표정으로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죠. 상필은 자리에 앉아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가 이 순간을 함께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직 아들의 새 출발을 축하할 때였죠. 맞은편에 앉은 선영도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상필은 가끔 그녀의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정면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철저히 품위 있는 태도로 양가 부모 역할을 해내고 있었죠.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신랑 아버지와 신부 어머니가 나란히 무대에 올라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상필과 선영은 우연히 입구에서 마주쳤고 어색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상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영은 살짝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멋지십니다. 그들은 나란히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상필은 신랑 신부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선영은 사랑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짙은 감정이 묻어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죠. 다만 정훈과 수진만이 약간의 의아함을 느꼈을 뿐입니다. 아버님과 장모님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 정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정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다 좋은 분이시니까요. 피로연 시간, 상필과 선영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되었죠. 음악이 흐르는 홀의 한쪽 구석에서 그들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상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관계, 사돈으로서의 관계를 시작해야 했죠. 좋은 사돈이 되어 드릴게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상필이 답했습니다. 그들의 짧은 인사와 눈빛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로 출발하는 두 사람. 상필은 선영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대신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도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결혼식장을 나서는 순간 상필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선영이 딸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뜨거운 기억은 때론 가장 조용한 이별로 남겨야 한다. 차를 향해 걸어가는 상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뒤에 남겨둔 불빛 속에서 새로운 가족의 시작과 함께 그는 또 다른 인생의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은빛 속삭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뜨거운 기억이 때론 가장 조용한 이별로 남는 인생의 아이러니.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4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요양병원에서 재회한 78세 할머니의 가슴 떨리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피어나는 설렘의 순간, 은빛 속삭임이 함께하겠습니다.